스마트폰을 켜면 세상은 온통 부자들 천지입니다. 20대 초반인데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파티를 하고 백화점 명품관을 제집 드나들 듯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고 있으면 문득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상사에게 깨지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아껴보겠다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저렇게 사는 걸까?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그 화려한 부자들의 99%는 사실 여러분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빚더미에 앉은 빈 껍데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SNS 속의 가짜 부자들에게 기가 죽거나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부를 숨기는지 그 소름돋는 뇌과학적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진짜 부의 길로 들어서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챕터 1 빈수레가 요란하다 마이너스 과시의 심리학.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볼까요?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을 뽐냅니다. 왜 그럴까요? 암컷에게 자기를 봐달라고 구애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숲에 몸을 숨깁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로 강력하니까요.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진짜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명품 로고로 온몸을 도배하거나 슈퍼카 핸들을 찍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내면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외면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목숨을 겁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온몸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그 화려한 명품 사진들의 실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과시욕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무리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면 무시당할 거라는 공포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라도 비싼 물건을 사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화려한 사진들은 부의 증명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의 증명입니다. 챕터 2 청담동 부자. 알고 보니 월세 난민.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SNS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며 수천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가티, 롤스로이스 같은 초고가 슈퍼카 사진을 올리고 호화별장에서 파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땠나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탔던 슈퍼카는 전부 리스 임대였고 호화 저택도 단기 월세였으며 심지어 그가 입었던 명품 옷들조차 짝퉁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시 같지만 현실은 더합니다. 요즘은 부자 코스프레를 위한 산업이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50만 원만 내면 최고급 포르쉐를 빌려줍니다. 10만 원이면 명품 쇼핑백과 빈 상자들을 대여해 줍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몇 시간만 빌려서 옷을 5번 갈아입으며 사진 수백 장을 찍고 그것을 1년 내내 나눠서 올립니다. 마치 매일 호텔에 사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에게 끌립니다. 부자가 하는 말은 왠지 다 맞는 말 같고 부자가 파는 물건은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무리해서라도 부자처럼 보이려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내서 외제차를 뽑고 카드 할부로 명품을 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팔거나 투자를 유도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인플루언서, 어쩌면 카드값 막느라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백조 같지만 물밑에서는 빚이라는 족쇄를 차고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챕터 3 진짜 부자는 유니클로를 입는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떨까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습니다. 빌 게이츠는 3만원짜리 전자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된 오래된 집에서 살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껴서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너지의 효율성입니다. 부자들은 하루에 수백,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뭘 입을지, 어떤 시계를 찰지, 차를 뭘 탈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낭비입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사소한 결정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뇌를 온전히 사업과 자산 증식에만 집중시킵니다. 또한 진짜 부자들은 익명성의 힘을 압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사기치려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만 꼬입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빌딩 몇 채를 가진 자산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스텔스 웰스, 즉 보이지 않는 부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소비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 자신의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 즉 생산과 성취에서 도파민을 얻습니다. 소비로 얻는 쾌락은 잠깐이지만 성취로 얻는 쾌락은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챕터 4 가짜 부자가 빠지는 디드로 효과. 가짜 부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디드로가 친구에게 멋진 빨간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아보니 낡은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책장이 거슬려서 바꾸고 결국 의자, 카펫, 벽지까지 싹 다 바꾸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하나의 명품을 사면 그것에 맞춰 다른 것들도 급을 높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무리해서 벤츠를 샀다고 칩시다. 차는 벤츠인데 입고 있는 옷이 보세면 창피하니까 명품 옷을 삽니다. 옷이 명품인데 가방이 싸구려일 수 없으니 가방도 삽니다. 그러다 보면 갈 수 있는 식당도 만나는 사람도 다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 바뀝니다. 결국 연봉이 1억, 2억이 되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고소득 빈곤층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고 은퇴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SNS가 만들어낸 21세기의 신종 가난입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보다 적게 쓰고 그 차액을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소득보다 많이 쓰고 미래의 소득까지 끌어다 씁니다. 챕터 5 이웃집 백만장자의 통계. 미국에서 20년 동안 부자들을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쓴 책 이웃집 백만장자를 보면 충격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진짜 부자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는 벤츠나 BMW가 아니었습니다. 1위는 포드, 2위는 쉐보레, 3위는 도요타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중차들이죠. 그들은 명품 정장을 입지 않았고 고급 시계를 차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간 연구원들이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백만장자가 맞나?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더 사랑했습니다. 남들이 욜로와 이오에로를 외치며 해외여행을 가고 호캉스를 즐길 때
그들은 묵묵히 저축하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공부했습니다. 그 지루한 인내의 시간이 쌓여서 진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보는 화려한 삶은 어쩌면 그들이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즐기는 마지막 불꽃놀이일지도 모릅니다.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재와 연기뿐입니다. 챕터 6부의 감각을 회복하는 법 마이너스 뇌해독.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독한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언팔로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계정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명품 언박싱 영상, 슈퍼카 자랑 영상, 호화 여행 사진.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우리 뇌는 그것을 표준으로 착각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 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표준이 아닙니다. 연출된 판타지입니다. 보지 않으면 욕망도 사라집니다. 둘째,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눈을 기르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다. 슈퍼카는 자산일까요? 아닙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으로 돈을 무시무시하게 먹어치우는 거대한 부채입니다. 명품 가방? 사는 순간 반값이 되는 부채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자산을 먼저 삽니다. 배당주, 임대용 부동산, 채권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가짜 부자는 노동소득으로 사치품을 사지만 진짜 부자는 자본소득으로 사치품을 삽니다. 셋째, 나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좋다는 차, 남들이 좋다는 동네, 남들이 입는 브랜드를 쫓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는 낡은 차를 타도 통장에 1억이 있는 게 더 마음 편해. 나는 명품 가방 없어도 빚 없이 두 발 뻗고 자는 게 더 좋아. 이런 확고한 가치관이 서면 남들의 자랑질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 저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말이죠. 챕터 7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자유를 주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돈으로 치장한 겉모습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월세방에 살고 명품 하나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빚을 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위해 단돈 10,000원이라도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 겉멋 만든 가짜 부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는 소리 없이 강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굴러갈 때 묵직한 금괴는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금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삶을 시작하세요. SNS 속의 가짜 세상에서 로그아웃하고 여러분의 진짜 현실에 로그인하세요. 지금 당장의 초라함을 견디는 힘이 10년 뒤 여러분을 누구보다 빛나는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여러분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